얼마 전 금쪽 상담소 신소일님 편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다고 그 편을 다뤄달라는 유튜브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신소일님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소일님이 나이가 어릴 때면 천천히 준비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올해 38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계획 질문에 생각 중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야, 네 나이가 있는데 빨리 낳아. 이런 말을 들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신솔님께서는 저는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해 오다가 어느 날 누가 어떻게 애기 생각은 있어?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그 순간 대답이 안 나오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앞에서는 생각 중이에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심장 두근거림이 안 멈춰가지고 화장실에 가셨대요. 그런데 구토 반응이 나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계속 그런 아이 언제 가질 거야? 라는 얘기에 힘들어 하다가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세요. 오은영 선생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할 말 없어서 인사치레로 한 얘기에 뭘 그렇게 민감하냐. 그거 융통성이 약간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 그냥 인사다. 그냥 겉말과 속말이 다른 것이고 사회에서 쓰는 용어에는 관례처럼 수거처럼 그냥 쓰는 말이 있다. 결혼한 세대에게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그냥 하이와 같은 인사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그냥 대충 둘러대라. 아직 생각이 없어요. 예, 가져야죠. 명절 때 친척 어른들이 하는 말도 그런 거죠. 영식이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이번에 몇 등 했니? 취직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올해는 취직해야지. 야, 요즘 사귀는 애는 없니? 결혼 소식 없어? 야,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사실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뭐 이런 인사치레 질문이니까 그냥 뭐 건성건성 예 준비 중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기는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죠. 우리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일보 뉴스 기사에 났는데 명절 걱정거리 1위로 이런 친척들이 하는 잔소리 이런 것들이 뽑혔어요. 자, 그런데 여담으로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 아들이 취직을 못했다면 남의 아들에게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딸이 난임이라면 남의 딸에게 어서 출산해야지 라고 물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전한 상황에 있고 너는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괘씸한 면이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남들이 듣기 싫은 질문을 하면 대충 퉁치고 건성으로 대답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주제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취직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 언제 취직할 거니? 계획은 있어? 내가 진짜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애는 언제 낳을 거야? 하고 물어보면 멘탈이 탁 털리는 거죠. 그래서 신소일님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구토 증상, 이명 증상도 나타나게 되신 거고요.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남편이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뭐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라고 하시고 그냥 오지랖퍼들이 물어보면 네, 대충 그냥 인사치레로 넘기라고 하셨어요.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신소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번만큼은 그게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소일님에게는 남의 말을 휘둘리는 그런 것보다 더 해결하고 싶은 더 무거운 다른 마음의 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소일님께서는 올해로 38세가 되셨는데요. 아이를 가지려면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저는 이번 방송의 대화 장면에서 신소율님의 핵심 감정으로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적 갈등, 이것을 픽하겠습니다. 신소율님의 마음속에서 나를 구해줘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주제라는 느낌이에요. 오은영 선생님께서 픽한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예민하지? 이게 아니라요. 물론 오은영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그게 정답이고 맞으시겠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조금 끌 건데 오은영 선생님 팬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오은영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책도 사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소일님도 말씀하신 결혼도 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SBS 나는 솔로 출연자 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이를 좋은 아이로 키워낼 자신이 아직 없다. 그래서 아직 자녀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분과 SBS에서 촬영을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깊이 알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자기 혐오에 많이 빠져 있을 때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와 닮았을 텐데 그러면 세상에 안 좋은 일 아닌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아빠면 애한테 얼마나 못할 짓인가? 그래서 제가 아이를 꽤 늦게 낳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대본 쓰는 와중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어떤 출산의 문제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 혐오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따스하고 강하고 뒤틀림 없는 사람. 근데 나는 어둡고 차갑고 공격성도 있고 막 뒤틀려 있는데 도저히 이게 될 수 없게 느껴져요.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 안 되죠, 그게. 그런데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도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감각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연애도 일처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저희 지인들이나 환자분들이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 덕분에 자기 혐오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막상 낳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랑 닮은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아이가 성격이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저는 제 성격을 되게 혐오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도 되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어렸을 때만큼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자, 어떤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나를 올가매었던 수많은 마음속의 괴로움과 갈등들이 해결은 안 되고 되게 많이 시시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심리학 책 보고 막 그래 이거였어 막 화도 나고 막 슬퍼하고 어떤 정신과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시해지더라고요. 괴로움이 절실하지 않으니까 책도 그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수많았던 책이나 공부보다 나와 닮은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저의 자기 혐오를 벗어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자, 사실 이것이 부모가 되길 두려워했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담입니다. 최근에 실리프팅 받으시는 환자분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40세 되는 여자분이셨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자기 혐오가 있으셨고 역시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분과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과 자기 혐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시술이 끝날 때쯤에는 서로의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분께서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은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기분을 가지고 시술실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의 마지막 한마디. 그래도 애는 아빠 닮아야 될 텐데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너무 러블리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현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